이제 올해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올해가 정말 빨리 갔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어떤 트렌드 흐름이 되고 무엇이 주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6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에 발행된 이 책은 역시나 베스트셀러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매년 챙겨보다가 한동안 안 봤는데 다시 궁금해진 때가 왔습니다. 먼저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짧게 훑어보며 올해 예측한 트렌드대로 됐는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확인해봐요. 단아한 독서. 자, 첫 번째는 옴니보어입니다. 나이, 성별, 소득 등 기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소비자와 개인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나이다움이라는 암묵적인 규율과 연령에 따른 기대 역할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개인의 고유한 취향과 가치관이 채우고 있습니다. 고연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취미를 젊은 세대가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남성용, 여성용 구분 없이 자유롭게 소비하고요. 두 번째는 아보아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로 특별한 행복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만족을 찾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불안과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요즘 사람들은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심리적 안정망으로 행운을 소비하거나 소소하고 느린 취미, 뜨개질이나 명상, 러닝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핑 경제인데요. 기본 상품에 원하는 만큼의 토핑이나 커스터마이징을 더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소비 행태입니다. 꾸미기 바람이 뜨거웠던 2025년이었는데요. 닦고, 신고, 뺏고, 터묻고 등 소비자는 꾸미기라는 작은 행위를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토핑 얻는 즐거움 속에서 심리적 회복을 경험한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는 페이스테크였는데요. 얼굴 인식, 표정 분석 등 얼굴 관련 기술이 일상과 비즈니스에 널리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패스라인을 이용해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요즘은 결제할 때도 얼굴 한 벌이면 바로 되는 그런 기술이죠. 다섯 번째는 무해력입니다.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이 사랑받으며 해를 끼치지 않는 힘이 새로운 영향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극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이 유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극과 거리를 두고 무해하며 예측 가능한 세계로 몸을 옮겼는데요. 귀여움은 복잡한 서사나 화려한 연출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시청자를 웃게 만들며 따뜻한 여운을 남겨 무해한 것들이 사랑받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맞나요? 여섯 번째는 물성 매력입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리적 경험의 매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드러나는 팬심을 넘어 굿즈를 통해 물성화되고 영화 포스터나 배지, 티켓 등 영화의 일부를 소장하며 스크린 속 감동을 현실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보는 것을 넘어 소장하는 것이 또 하나의 소비 가치로 자리 잡은 건데요. 물성이 사라져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감각에 대한 원초적 그리움을 느낀다고 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후 감수성인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햇빛을 막기 위해 UV 관련 제품이 인기가 많아지고 날이 더워지며 빠르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 보양식의 프리미엄 시장이 발달하고요. 여덟 번째는 그라데이션 K입니다. 한국 문화가 다문화적 요소를 흡수하며 진화하고 단일 문화에서 다양한 문화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흐름이 뚜렷해진다고 봤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진화 전략인데요. 산업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 공동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하는 흐름을 공진화 전략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전통시장에 들어선 스타벅스, 돈키호테 매장에 한국 상품을 수출하는 GS25, 제주에서만 판매하는 유니클로의 한정판 티셔츠 같은 경우인데요. 특히 지역화 공진화의 핵심은 일방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기업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연결하는 연대이자 지역과의 공생 이름. 열 번째는 원포인트업입니다. 일반화된 성공 공식을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발전을 찾는 것.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러닝, 필사, 셀프케어 앱, 프리미엄 생활용품처럼 일상 속 작은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게 하는 설계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났죠. 이런 설계가 경쟁력이 되고 나다운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가 소비를 이끄는 기준이 되리라 봤습니다. 단아한 독서. 자, 그럼 이어 트렌드 코리아는 2026년을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과연 2026년에는 어떤 것들이 뜰까요? 2025년 트렌드는 경제적 정체가 주된 원인이었다는데요. 2026년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영향 요인을 압도하는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바로 AI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키워드를 짧게 정리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AI 활용 철학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도 인공지능을 잘 쓰고 있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의 명령자, 검증자, 완결자로서 개입해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종 결정에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AI를 인간의 통제 하에 둔다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필코노미인데요. 구매의 주요 동인이었던 필요, 의미, 경험에 더해 기분이나 감정이 소비를 이끄는 주요 목적으로 부상한다는 겁니다. 필코노미는 감정, 필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기분을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관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에 따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었던 기분을 판별하고 유지하며 전환하는 분야가 앞으로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로클릭인데요. 소비자가 찾기 전에 AI가 먼저 제시해 고객의 클릭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제로클릭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찾고 선택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먼저 판단하고 제안하는 것인데요. 제로클릭은 단순히 편리한 기술을 넘어 소비의 패러다임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2026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번째는 레디코어입니다. 이제는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가는 레디코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준비된 레디 상태가 삶의 핵심, 코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의미인데요. 사전 계획, 인생 예행, 선제적 학습과 같이 자신의 일정과 예약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생을 시각화하며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다음은 AX 조직입니다. 요즘 직장에서도 일할 때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하는 방식도 바뀔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조직 운영의 대전환을 AX 조직으로 설명하는데요. AX 조직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핵심 DNA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조직 모델인데요.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었던 경직된 기능 중심의 부서 간 장벽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다음은 픽셀 라이프입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처럼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상이 된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이를 픽셀 라이프라고 불렀는데요. 먹고 싶은 음식을 소량으로 맛보거나 체험하고 싶은 제품을 미니로 써보거나요. 많은 대상을 얕게 알아가는 경험과 픽셀처럼 짧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트렌드. 그때만 먹고 즐길 수 있는 걸 몰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제품의 가격 구조를 파헤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브랜드가 제시한 가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구성 요소를 분석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을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주목했는데요. 현대의 초합리적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암호 해독하듯 풀어내 구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트렌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숙제로 다가온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건강지능 HQ입니다. 지식으로 성공하던 시대에는 지능이, 관계가 중요한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감성지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건강지능이 삶의 필수 역량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 및 판단하여 그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역량을 건강지능 HQ라고 명명했습니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모든 비즈니스가 건강 비즈니스가 됐다며 앞으로 건강 관련 요소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 가구입니다. 혼자이면서도 혼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공간, 시간, 가치관을 철저히 지키며 완전한 자유를 지향하지만 고독과 불안도 있죠. 개인의 자율적 삶을 일로 보고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연한 연결감을 0.5로 봐서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가구 형태를 1.5 가구라고 명명했습니다. 단순한 1인 가구를 넘어서면서도 다인 가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새로운 가구의 모습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은 근본이즘인데요. AI가 모든 것을 생성하며 진짜의 가치가 부상할 것으로 봤습니다. 변치 않는 근본을 원하는 건데요. 급변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변치 않는 고전적인 가치와 믿을 수 있는 원조를 찾아 안정감과 만족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근본이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전통이 재조명받고 원조를 우상하며 클래식을 선호하고 아날로그의 낭만을 추구하는 거죠. 단아한 독서.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가 전망했던 2025와 2026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보면서 내 주변 일상에 있었던 그런 트렌드가 이런 흐름으로 오고 이런 흐름으로 왔고 또 내년에는 이런 흐름으로 또 가는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 책을 짧게 요약한 것이고 정말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런 트렌드가 어떤 원인으로 트렌드가 되고 또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럼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아한 독서의 김다나였습니다.